정읍의 한 마을에서 열흘 넘게 흙탕물 같은 탁한 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당시 관련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정읍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전조대학교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게시글을 쓴 2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읍 녹색당이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보류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녹색당은 정읍시의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소비 심리가 5달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달 정읍의 한 마을에서 흙탕물 같은 탁한 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정읍시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읍시는 현재 정화된 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했지만 상수도 시설 관리 상태는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황토마을입니다. 이 마을 40여 가구는 지하수를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헬로티비에 보낸 제보 화면입니다. 수도꼭지에서 갈색빛 물이 흘러나옵니다. 흙탕물처럼 보입니다. 이 마을에서 이런 물이 검출된 건 지난달 중순경. 주민들은 물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뚝딱물이 나와 게 영감이 소독 있는 거 사다 먹고 씻는 것은 꾸중물 와서 시켜줘 조금은 거의 한 번은 물 그렇게라도 꾸중물도 없어서 그냥 은행하고 모욕을 하는데 모욕도 뭐 있어 사람 욕을 보내랬어 그냥. 정읍시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 식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0일경이 지난 거잖아요. 정읍시는 흙탕물이 나오고 열흘이 지나서야 비상식수를 공급했습니다. 주민들이 느낄 때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전달 자체가 저희가 좀 늦게 받았어요. 정읍시는 지하수여서 물이 탁하게 나왔고 여과기를 설치해 현재는 정화된 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황토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배관을 제어하는 밸브함이 열려 있고 물을 소독하는 염소 보관함 역시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물탱크 뚜껑까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병에는 원래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러면 좀 안 잠궜는 거. 저희가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은행에 있다면 좀 질해서 좀 얘기를 해서 잠그고 해야죠. 정읍시는 해당 마을에 새로운 관정을 파서 상수도 문제 재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에 대해 불법 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사법 처리할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항을 중심으로 비조합원 운송 방해와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풀 당시 안전 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가계예금과 대출 금리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전북도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계 이자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는 모든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남우 기자입니다. 전북은행 전주시 안행교 지점 앞 광장입니다. 전북은행 이용 고객들과 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예대금리차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전북은행이
다시 따뜻한 서민의 금융으로 돌아오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은행의 지난 9월 가계 예금 금리는 2.73%였지만 가계 대출 금리는 10.11%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북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 차는 7월 6.33%, 8월 5.66%에서 9월에는 7.38%까지 높아졌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북은행 측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전북은행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은행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 주실 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12월부터는 전 이제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금 펼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대 금리 차가 큰 이유에 대해 전북은행 측은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관련 대출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는 상황. 대출 금리 이자 인하를 요구하는 이용객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주대학교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게시글을 쓴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허위글 5개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읍 녹색당이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보류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권대선 정읍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정읍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4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소싸움 관련 예산 2억 8천여만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싸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읍시와 시의회가 시민단체, 소싸움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소 사육농가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시가 적절히 보상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남원시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하루 1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 후보지를 부지 면적과 접근 용이성, 주거 현안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저급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해서 안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된 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정 기한이 9일 남았지만 정진상 구속, 12구 국정조사 등 여야 정쟁 갈등이 더욱더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정쟁 갈등으로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 전북 현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렇다 할 한방이 없어 지역 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선 17일과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1, 2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22일부터는 환경노동, 산업통상자원, 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했습니다. 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10곳에 달하고 이 중 6곳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인 예비 심사도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전국 유소년 태권도 발전과 대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읍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과 시의회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앞으로 3년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안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증정할 답례품을 확정했습니다. 부안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곰소 천일염과 곰소 젓갈, 동진 수미감자 등 농산품과 오디와인, 청자제품, 부안사랑 상품권 등 21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부안군은 답례품별 공모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360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 11,900여 명으로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천여 명, 법인 포함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7,900여 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